안녕하세요. 청명북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모모로 아주 유명한, 저 개인적으로는 오피리아의 그림자 극장이라는 짧은 책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 미아랜데이의 여러 동화가 엮여져 있는 동화 전집입니다. 오늘 제가 낭송할 부분은 머릿말을 대신하여 라는 짧은 이야기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동화 중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이고 재미난 부분이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머릿말을 대신하여. 우리 집 식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젖먹이까지 일단 책을 읽기 시작하면 다른 것은 아무도 못한다. 급히 해야만 하는 일, 도저히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나마 책에서 눈을 떼는 일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급한 일이나 도저히 미룰 수 없는 일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우리 가족은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굳이 책에서 눈을 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고 있던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도 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그런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가 빚어진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들 어떠한가? 예를 들자면 할아버지는 편안한 소파에 앉아 한 손에는 파이프, 다른 손에는 책을 들고 독서를 하는 중이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 할아버지는 앞에 놓여있는 작은 탁자 위에 재떨이에 대고 파이프를 두드린다. 분명히 밝혀두자면 그것은 재떨이가 아니라 꽃병이다. 할아버지는 둔탁한 소리를 듣고는 기침약 먹는 걸 깜빡했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그래서 꽃병을 들어 그 안에 담긴 물을 다 마셔버린다. 오늘 커피는 아주 진하구먼. 차가운 게 좀 흠이야. 그런가 하면 코에 안경을 걸친 할머니는 다른 방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계속한다. 할머니의 무릎 위에도 두꺼운 책이 한 권 놓여있다. 할머니는 책을 읽으면서 긴 털실 양말을 뜨는 중이다. 그런데 분명히 밝혀두자면 할머니가 뜨고 있는 것은 양말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크고 긴 뱀처럼 온 집안 가득 이리저리 헝클어져 있다. 책장을 넘기던 할머니가 괴상스런 그 모습을 곁눈질로 슬쩍 보고는 중얼거린다. 이런, 집에 또 불이 났구먼. 아무리 그래도 소방관들이 소방 호스를 저렇게 팽개치고 가버리면 안 되지. 아버지는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다. 화실의 화폭 앞에 앉은 아버지는 어느 부잣집 귀부인을 그리고 있다. 머리에 멋있는 꽃모자를 쓴 귀부인은 무릎 위에 개 한 마리를 안고 있다. 아버지는 한 손에 책을 들고 있는 중이라서 다른 한 손으로만 그림을 그린다. 초상화가 완성되자 귀부인은 다소 기대에 부풀어 긴장된 표정으로 아버지 곁으로 다가간다. 그림이 꽤 그럴듯하게 그려졌다. 그런데 분명히 밝혀두자면 그림이 이상하다. 꽃모자를 쓰고 있던 부인의 얼굴에는 개의 얼굴이, 무릎 위에 있는 개의 얼굴에는 부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황당한 부인은 초상화를 사기는커녕 화만 내고 휙 가버린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무척 섭섭해한다. 나 원참 원래 얼굴보단 좀 못하지만 엇비슷하게는 나왔는데. 어머니는 부엌에서 수저로 냄비 안에 음식을 저으며 식사 준비를 한다. 가스불을 켜는 것을 잊어버렸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음식은 벌써 시커멓게 타버렸을 것이다. 어머니도 한 손에 책을 들고 독서에 빠져있다. 다른 손으로는 수저를 쥐고 계속해서 음식을 젓는다. 분명히 밝혀두자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수저가 아니라 체온계다. 한참 후 어머니는 그것을 귀에 갖다 대고는 설레설레 머리를 젓는다. 벌써 1시간이나 늦었어. 이렇게 하다가는 제 시간에 못 끝내겠다. 누나는 14살. 누나는 마루에 있는 전화기 옆에 수화기를 귀에 바짝 갖다 대고 있다. 알다시피 전화기는 14살짜리 여자아이들을 위해 발명한 물건이다. 만약 전화기가 없다면 산소통이 없는 잠수부가 공기 부족으로 죽듯이 그들 모두 정보 부족으로 죽게 될 것이다. 게다가 누나는 다른 한 손에 책을 들고 읽고 있다.
그러면서도 친구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잘 들을 수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분명히 밝혀두자면 누나는 아직 전화번호도 누르지 않았다. 그러니 무슨 소리를 듣고 있을 턱이 없다. 그렇게 한두 시간쯤 지나고 나면 누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한다. 그런데 네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띠띠띠띠띠띠 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니? 10살 난 남동생. 그 남동생은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선다. 물론 동생도 손에 책을 들고 열심히 읽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루한 전철 안에서 할 만한 일이 또 뭐가 있겠는가? 기우뚱거리던 전철이 덜커덕하면서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더니 더 이상 꼼짝하지 않는다. 분명히 밝혀두자면 동생은 전철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승강기에 탄 채 내리는 것을 잊고 가만히 서 있는 중이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학교 앞 전철역에 도착하지 않자 동생이 걱정스럽게 한마디 한다. 허구한 날 늦으니 오늘도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선생님이 믿어주지 않겠지? 우리 집 식구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아기는 침대 위에 누워있다. 당연히 아기도 책을 읽는다. 어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들기 가벼운 유아용 책을 읽는다는 것이다. 아기는 더 크고 무거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한 손에는 우유병을 쥐고 있다. 그런데 분명히 밝혀두자면 아기가 들고 있는 것은 우유병이 아니라 커다란 잉크병이다. 아기는 그것을 마시지는 않고 가끔씩 잉크를 한두 방울 머리 위로 떨어뜨린다. 그러면서도 아기는 별로 싫어하지 않는다. 어쩌다가 큰 잉크방울이 책갈피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 소리로 엉엉 울며 이렇게 외친다. 우리 집 아기는 말을 유창하게 할 줄 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길 바란다. 누가 불 좀 켜줘. 집안이 너무 어둡단 말이야. 우리 집 고양이도 다른 고양이들과 마찬가지로 생쥐를 잡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게 유일한 임무이기 때문에 옷장 옆에 난 쥐구멍 앞에서 몇 시간이고 생쥐를 기다린다. 물론 고양이 앞에도 작은 책이 펼쳐져 있다.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리는 동안 별달리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는가? 고양이가 책을 읽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말도 할 줄 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고양이는 하루 종일 쥐구멍 앞에 버티고 있다. 그런데 분명히 밝혀두자면 고양이는 쥐구멍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고양이가 책을 읽고 있는 동안 생쥐들이 고양이의 몸을 돌려 전기 콘센트 앞으로 밀어놓은 것이다. 한동안 그렇게 앉아있던 고양이는 갈퀴 발톱을 구멍 안에 밀어넣었다가 꼬리에서 불꽃이 번쩍 튀는 듯한 짜릿한 느낌에 깜짝 놀라며 외친다. 이 책 정말 흥미진진한데? 우리 집 청개구리는 유리로 된 어항 속에 산다. 청개구리가 맡은 일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일기예보를 하는 것이다. 청개구리는 책만 읽지 않는다면 자기 임무를 제법 잘 수행한다. 우리 집에서는 청개구리도 우표만한 크기의 방수가 잘 되는 책을 갖고 있다. 책을 읽는 청개구리가 말도 할 줄 안다는 것에 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다만 문제는 청개구리가 책만 열심히 읽고 본연의 임무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인지 가끔은 자기의 임무를 기억할 때도 있다. 그럴 때면 젖은 손에 책을 든 채 서둘러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다가 허겁지겁 끝도 없이 아래로 내려간다. 분명히 밝혀두자면 청개구리는 사다리의 디딤판이 아니라 허공에 발을 디디어 올라가다가 결국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아래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청개구리가 초록색 다리를 주무르며 말한다. 아마 곧 천둥이 내리칠 거야. 깨굴깨굴 깨굴깨굴. 우리 집에서 책을 읽지 않는 유일한 생물은 묘하게도 브록하우스 대형 백과사전 제8권 속에 살고 있는 책벌레다. 책벌레는 책을 단순히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으로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하는 책벌레의 판단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우리 식구들과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다른 생물들도 그를 진정한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쯤에서 과연 내가 가족의 다른 일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분명히 밝혀두자면 난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긴 하는 걸까? 아마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책을 읽는 중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다. 여러분도 우리 식구들처럼 책에 푹 빠져보시길 바란다. 분명히 밝혀두자면 여기까지 책을 읽은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한 셈이다. 자, 모두 조용히 하고 책을 계속 읽을 수 있도록 나를 가만히 놓아주길 바란다.